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삼평화공원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 사삼해설사 이상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좀 날씨가 좀 쌀쌀하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삼평화공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사삼평화공원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 건데, 먼저 저기 가운데에 있는 사삼 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예, 저쪽으로 가실까요? 네. 자, 여러분들 서 계신 공간은 가운데 위령탑이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요 모양은 어떤 모양을 본딴 거냐면, 꼬리 모양. 제주도에 네. 한라산 주변에는 한 360여 개의 오름이 있거든요. 네. 오름에 있는 그 분화구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예. 그리고 가운데는 사삼 당시에 대립했던 두 세력, 네. 무장대와 그리고 토벌대 두 단체가 이제 껴안은 모습,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이고, 가운데 탑은 위령탑이고요. 그 원형 모양의 구조물이 있죠. 저거는 대립했던 두 단체가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저게. 그리고 이 분화구 이 주위로는 둥그렇게 해가지고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. 이 비석에는 마을별로 해가지고 그 당시 마을에서 희생된 분들의 이름, 그리고 나이, 성별, 돌아가신 날짜까지 자세하게 이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검은 비석에 희생자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해가지고 강명비라고 합니다. 제가 고향이 북촌인데요. 그 북촌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에는 사삼 때 희생된 제 할아버지, 큰아버지, 고모 그 이름이 있거든요. 그러면 북촌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희생됐는지,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북촌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가볼까요? 서늘리 와산리. 이쪽에 있는 게 조천읍입니다. 조천읍 지역이니까 아마 이쪽에 있겠죠? 네, 저쪽에 북촌이 있습니다. 여기는 북촌 마을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예. 제 할아버지 이름은 이근자 형자거든요. 그럼 여기 보이죠? 여기. 근형. 예, 근자 형자 할아버지인데, 제 할아버지는 52세 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. 사삼 때. 예. 북촌은 사삼 피해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. 예. 한날란 시에 거의 한 400명이 희생됐고, 예. 가슴 아픈 그런 사삼의 아픔을 간직한 마을이 북촌입니다. 예. 이게 북촌만의 아픔이 아니고 제주도 전 지역 이런 아픔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제주 사삼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하겠죠. 제주 사삼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많은 가족들을 잃은 그런 아픔을 겪은 게 우리 제주도민의 사삼입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 위쪽에 보면 위령재단이 있습니다. 위령재단은 사삼 추념식이 거행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사삼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자, 위패봉안실이라는 글씨가 보이죠? 네. 저 위패봉안실에는 사삼 때 희생된 15,000명에 좀 가까운 희생자 영령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. 사삼 때 희생된 숫자가 지금 인정된 분들이 한 15,000명 가까이 되는데, 그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올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다 같이 묵념. 우리가 방금 참배드린 이 공간은 위령재단입니다. 그리고 위령재단 뒤쪽으로 위패봉안실이 보이죠? 위패봉안실에는 사삼 때 희생된 분들 15,000명 가까운 그 희생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공간이 위패봉안실이고요. 위패봉안실 오른쪽으로는 사삼 때 행방불명 되신 분들,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한 행방불명인 표석이 한 4,000기 정도 저렇게 모셔져 있습니다. 이 사삼평화공원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때 그 부지를 마련하고 여기 또 위령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사삼평화기념관까지 만들어진 게 2008년 3월 달입니다. 그리고 이 공간은
매년 4월 3일이면 예. 이 공간에서 예. 4.3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리고 있고요. 예. 이 위령제는 2013년도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. 지금은 국가 공식 행사로 추념식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. 예. 유족들에게는 아주 뜻 깊은 공간이죠. 예. 그러면 입회 봉화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예. 네, 그럼 저쪽으로 돌아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죠. 희생자 숫자. 네. 그런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희생자 숫자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. 예. 저쪽에. 저 앞에 보이는 저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? 그런 모양이요. 그렇죠. 저게 4.3 평화 기념관인데요. 예. 저 4.3 평화 기념관은 2008년 3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. 저 안에는 지금까지 예. 4.3 진상규명 과정에서 조사한 자료, 예. 중원 자료, 예. 4.3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저기 집대성에서 저기 보관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저 안에는 전시관이 있어서 예. 제주 4.3에 뭐 발생하게 된 계기라든가 진행 과정, 예. 진상규명 과정, 예. 그리고 제주 4.3으로 많은 피해를 겪었잖아요. 제주 사람들이, 예. 그 유족들이 그런 피해를 겪었는데 그 제주 4.3의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까지 예. 그 전시관의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패널로 전시되어 있습니다. 예. 지금은 저 공간이 예. 4.3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, 4.3을 공부하거나 예. 이게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방문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기도 합니다. 제주 4.3은 2000년 1월 달에 제주 4.3 특별법이 공포돼서 시행됐는데 특별법 5조에 어떤 게 나오냐면 누구든지 4.3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. 그리고 4.3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.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. 그만큼 그 특별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전에는 제주 4.3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유족들도 이제 자기가 억울했던 일, 자기가 겪었던 일도 이제 자유롭게 법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예. 그렇게 하면서 4.3은 지금까지 굉장히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.